오랜만에 이제 부부가 함께 카페를 가고 그러면은 슬슬 이제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오죠. 웬만하면 마주보고 앉는 그런 자세보다는 옆자리에 앉는 자세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남편하고 부인이 앉아있는 모습에서도 심리적 거리는 다 드러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오늘은 카페라든지 식사 장소에서 부부가 앉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결혼 생활이 아니라 연애 때는 사실 신혼 초반까지도 연애하는 것 같죠. 아기가 없을 때. 그럴 때에는 식사를 하시던 카페를 가던 마주 보면서 눈 마주치기 바쁘고 얘기도 해야지 되고 할 얘기도 또 많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콩깍지 기간이라는 그 핑크 렌즈 기간 동안에는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고 더 궁금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것들이 괜찮아요. 좋아요.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도 손 잡고 케이크라도 먹여주고 이제 이런 깨볶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죠. 근데 이제 이게 결혼 생활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기도 생기고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제 부부가 함께 카페를 가고 이제 그러면은 슬슬 이제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오죠. 심지어 거기 앉아서도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들여다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요새는 또 연인끼리지만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오래 사귀다가 보면 가족 분위기화 돼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휴대폰이라든지 딴 일을 한다든지 같이는 어쨌든 보자 했으니까 봤는데 그냥 각자 시간을 보내는 거에 약간 서운도 하고 섭섭도 하고 지루해가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휴대폰은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정말 급하고 내가 진짜 요거만큼만 어떻게 지금 해야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파트너나 배우자에게 5분만 이거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나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밥상머리에서 이만한 신문 이렇게 펼쳐놓고서는 신문 보고 계시고 그게 마치 굉장히 위품 있고 굉장히 가장은 그래야지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기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당신 시간 혼자 보내실 거면 그냥 혼자 식사하시는 게 나아요. 그걸 뭘 이렇게 주렁주렁 앞에다가 앉게 해놓고 대화도 별로 없고 그렇게 식사하는 거는 현대에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런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아이들도 휴대폰이 없으면 식탁에 가족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이상해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끼리 얘기하고 나는 휴대폰 보면서 밥을 먹는 게 더 익숙한 상황이 되고 그렇지가 않죠. 식탁에서 가족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식탁에서 정말 칭찬하는 이야기라든지 너가 애쓰는 거 또 당신이 애쓰는 거 가족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에 휴대폰은 절대 유용한 도구가 안 됩니다. 우리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자꾸 연습도 해보셔야지 돼요. 특히 이제 카페에서 말인데요. 부부가 이렇게 하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 카페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 났는데 부부가 카페를 이용할 적에는 웬만하면 마주보고 앉는 그런 자세보다는 옆자리에 앉는 자세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게 되면 아무래도 스킨십도 오갈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앉았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휴대폰을 혹시라도 보게 되거나 부인이 보게 되거나 하실 적에 같이 볼 수도 있고 야 요새 이거 되게 이슈더라 이제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공통의 화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함께 내는 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어떤 친밀감을 나눈다든지 함께 있다고 느낀다든지 같이 카페에 왔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카페라는 건 오픈된 장소잖아요. 사실 이 장소에서는 부부 입장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지만 제대로 당신한테 얘기하지 못했었고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안심하고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장소기도 해요. 예의나 좀 의식을 좀 차려서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이제 부부싸움은 카페에 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카페에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객관적인 그런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보고 보통 부부들이 지하 주차장 가서 많이 싸우거든요. 차 안에서. 사실 그거는 오히려 더 고성이 더 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카페 같은 데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여기 상담실에 오셔서도 이제 의자가 2개가 있잖아요. 남편하고 부인이 앉아있는 모습에서도 심리적 거리는 다 드러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더 다가가는 모양새를 평상시 내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 부부는 실제 모르다가 아이들한테 미술 치료를 시키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느끼고 봤던 어떤 아빠의 사이즈라든지 엄마의 사이즈, 표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림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 카페에 가셔서 앉을 때 나란히 앉으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심리적 거리, 그리고 또 심리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 제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강제적으로 말고 편안한 상황에서 한번 제안해 보시고, 제가 이 영상 이후로 혹시 카페에 가서 그렇게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커피 드시고 막 얘기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요.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